20대 총선 사전투표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전국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민들과 만나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총선 출마 후보자들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6차 산업화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에서는 산나무를 활용해 6차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2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도에는 희생자들을 잊지 말자는 기억의 숲이 조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광주와 전남 392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실시된 제20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 전남이 전체 156만 7,100여 명의 유권자 가운데 29만 5,400여 명이 투표해 사전투표율 18.8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도 전체 115만 8,500여 명의 유권자 가운데 18만 2,400여 명이 투표해 사전투표율 15.75%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선관위는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을 감안했을 때 이번 최종 투표율이 지난 19대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남은 기간 20대 총선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호남 민심 수습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다시 광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총선 출마 후보들도 오늘 하루 흩어진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어제 광주를 찾아와 호남이 지지를 거둘 경우 정계 은퇴와 함께 대선에도 불출마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문 전 대표는 오늘 또 시민들과 만나 호남 홀대로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민심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온 것이 늦었다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우리 광주 또 호남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선거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그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더민주 총선 후보들도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오는 11일쯤 지원 유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야당이 분열되면서 유난히 격전지가 늘어난 광주와 전남 각 지역 선거구에서는 오늘도 유세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지난 8년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왔던 많은 민생의 실패들, 국가 안보의 실패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후보들은 또 주말 휴일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라면 시장, 체육 행사장 등 어디든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구민들에게 때로는 읍소하며 때로는 자신만의 공약을 집중 부각시키며 선거 후반 바닥 민심 공약에 열중했습니다. 20대 총선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흩어진 지역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각 정당과 총선 후보들은 각각의 전략으로 오늘 휴일 하루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이송 도우미제가 운영됩니다. 각 지역 소방서는 투표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입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선거 당일 투표소까지 이송할 예정입니다. 도내 소방서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모두 41명의 시민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체험 관광을 통해 농촌에서 희망을 찾는 6차 산업화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맞닿아 있는 구례에서는 산나무를 활용해 6차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비가림 시설 안에서 파릇파릇한 봄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봄철에 산이나 들녘에서 채취할 수 있던 쑥부쟁이를 농가에서 정성껏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특급 호텔이나 백화점에만 납품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이지만 친환경 유기농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만든 미생물들 또는 복합유산균, 광합성, 고초균 등 이런 종합적인 미생물로만 저희들이 키우기 때문에 풀 뽑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쑥부쟁이가 비만 억제와 나트륨 배출에 탁월한 식물이라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빵이나 떡, 국수에 첨가돼
기능성 참사리 식품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좀 명품화, 이제 숙부쟁이 나무를 명품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카페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죠. 구례구는 쑥부쟁이를 포함해 산마늘과 머위, 방풍나물 등 10여 가지를 지역 대표 산나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과 가공, 판매, 그리고 체험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장 2년차를 맡고 있는 아이쿱 생협 자연드림파크는 구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국 180여 개 매장으로 유통시키는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례라는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친환경적인 곳에서 나는 농산물이라 다들 믿음을 가지시고 지리산권 관광 1번지 구례의 산나물을 통한 6차 산업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월호 기억의 숲이 조성됐습니다. 희생자들을 잊지 말자는 취지의 은행나무 숲은 배우 오드리 헵번 가족의 제안을 시작으로 시민 3천여 명이 함께 완성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팽목항에서 4.16km 떨어진 진도의 백동 무궁화 동산. 아직 잎을 틔우지 않은 은행나무 300여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배우 오드리 헵번 가족이 제안해 시작된 세월호 기억의 숲 프로젝트는 시민 3천여 명의 모금으로 1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Cause, and so it's important that we learn from whatever mistakes were made and make sure that we never forget the lives because they're extremely precious. 숲 한가운데는 기억의 벽이 자리했습니다. 시옷자 모양의 벽 외부에서 빛에 반사되는 304개의 주름은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희생자 숫자를 의미합니다. 높이로 탑승객 수와 생존자 수를 나타낸 3개의 꼭지점 가운데 가장 낮은 곳. 325명 중 75명만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입니다. 살아 돌아왔다면 올해 20살이 돼 첫 투표권을 행사했을 아이들. 유가족들은 나무 하나하나마다 이름표와 편지를 걸며 그리움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매일 밤낮으로, 아니 숨을 쉴 때마다 아들 딸들의 흔적과 지옥을 찾아다니며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단다. 우리의 이 나무들이 자라서 우리 아이들의 남은 생애를 함께 해줄 거라 생각되고요. 또 국민들 가슴 속에, 기억 속에 함께하는 영원한 기억의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나무들이 곧 푸른 잎을 틔울 세월호 기억의 숲은 올 가을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노란빛으로 물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의 인권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 지표 실천 결과를 분석했는데 90개 지표 가운데 82%인 74개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영역에서 15개 지표 중 14개가 향상돼 개선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16개 지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합동채용설명회가 오는 12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 준비 방향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들 기관의 내년 신규 직원 채용 계획은 2,286명으로 채용 요강과 지역인재 취업 사례 발표, 모의 면접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리는 2016 유달산 꽃축제가 화려한 잔치마당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전 유달산 노적봉 주무대에서는 목포진 수군 교대식과 기예시범을 선보인 데 이어 벚꽃이 활짝 핀 꽃길 탐방, 근대 문화거리 걷기, 연날리기 등의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고 내일은 명인명창의 국악 공연도 열립니다. 축제마당에서는 목포 정명여중고생 500여 명이 지난 1919년 일제에 항거한 4.8 독립만세 운동을 재현하며 호국 선열들의 애국심을 기렸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어제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 입법권 강화와 자치 재정권, 국가 입법과정 지방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지난 2월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제20대 총선 공약 채택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등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중국 선전시의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 일대를 돌아보며 광양만권의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광양시는 여수 순천시와 함께 오늘부터 사흘간 중국 선전시의 관광협회 여행사 대표단 등 14명을 초청해 광양과 순천, 여수 일대의 관광지에 대한 팸 투어를 실시합니다. 세계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광양만권 광역 관광 상품 구성을 협의해왔습니다. 광양시가 공직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자기 점검 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공무원이 스스로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전산망을 활용하는 자기 점검과 진단, 공직윤리 의식 교육 등으로 구성된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주축으로 하는 위원회를 정례화하고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의 자기 진단 대상 업무를 40종에서 80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생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진학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매년 90억 원에 이르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도 일반고 학생들의 명문대 합격률이 인근 순천과 광양시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해 추가로 4억 원을 들여 맞춤형 진학 컨설팅 시행에 나섰습니다. 맞춤형 진학 컨설팅은 수도권 대입기관의 진학 자료를 활용해 진로 적합성 진단과 학생부 관리 방안 등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대학 진학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에서도 부두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염해나 수분 노출 정도에 따라 항만과 어항시설의 설치 기준이 16가지로 세분화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 어항시설물 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바닷물과 직접 닿거나 해풍이 심한 경우 철근과 콘크리트 외벽 사이의 두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